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2년 반, 오프라인으로 4개월 정도 최인우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온 학생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대치러셀 일요일반에서 수업 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곳과 인연이 다 못 모르고 처음 들은 게 독서 스파르타 강의였습니다. 강의 초반부에 나온 글쓰기 논리 설명을 듣고 도대체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문 해설 강의를 열어보았는데 더욱 난국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칠할은 이해가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논리가 재밌다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질문에 척척 대답하시는 화면 속 형광생분들을 보며 이게 재밌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때려치워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본 이론을 다루는 강좌인 정석 시리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석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스파르타를 처음 들었을 때는 완전히 모르는 세상에 뚝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석 강의를 들을 때도 내가 과연 이것을 익힐 수 있을지 걱정하며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스파르타로 머리를 좀 세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기분을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모양인지 큰 거부감 없이 강의 내용이 들렸습니다. 듣다 보니 제가 평소에 글 읽으면서 대강 하던 생각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보이길래 강의가 제시하는 공부의 방향성에 조금씩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맞는 공부법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방향대로만 쭉 따라갔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라고 해주신 것들 중 실천을 못한 것도 있었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수능과 6급편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어뿐 아니라 영어에서도 논리를 적용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인생에 대한 철학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시기에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낙으로 고3 시절을 버텨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선생님 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제 사고과정과 선생님의 사고과정이 일치하는지 검토를 거듭했으며 제 생각을 Q&A로 질문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를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모든 발걸음을 주저하며 딛고 있는 기반을 다지기만 반복했습니다. 이게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나니 어느 순간 논리가 트였습니다. 논리가 트였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사고가 익숙해지며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시는 말씀 대부분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조사, 접속사, 문장을 보고 왜 그것을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자신있게 논리를 접하고 한순간에 그동안의 공부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쳤다 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공부법이 의심스럽고 내가 논리를 익힐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기분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논리가 익숙해지고 논리를 구사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논리 공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길게 적긴 했지만 사실 강의 외에 더 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강평을 3개 정도 썼는데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더 쓸 말도 사실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장자 조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상담을 올려보면 장자쌤 말씀 중에 틀린 말은 사실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수강평 작성 시기를 고려해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제시해주신 공부법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맞지 않다 생각이 들면 자신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분을 찾으세요. 선생님 강의가 맞다는 믿음이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강의가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진도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해도 이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논리를 받아들이기까지 꽤 애를 먹었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사고와 선생님 사고를 비교해보는 일은 수능 직전에도 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입을 통해 다른 분들은 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신다 들었습니다. 어려운 독서 지문을 예시와 배경 지식 등을 이용해 풀어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제가 수없이 머리가 쪼개져 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는 결단코 떠먹여
살려주시는 강인한입니다. 논리든 강의에 녹아있는 인생에 대한 철학이든 무엇 하나 쉽게 얻기는 힘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좌절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혹은 틀린 방법이라 여기며 내팽개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다.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어야 기를 수 있다 등등 수많은 낭설이 얼마나 사람들이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지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설 문제집들과 배경 지식 특강들, 문학작품 줄거리를 줄줄 읊으시는 선생님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 본질은 아닙니다. 제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특수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적, 기하, 확통과 물화생지, 원투 모두 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지만 수강한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전체를 통틀어 통합사회 하나뿐이었던 그 과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수능을 치른 지금도 금리가 뭔지 모르고 금리가 오를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문과에 재능이 없다고 제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문과 과목에 무지한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이상한가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모든 과탐 과목을 공부했고 사탐은 아무것도 모르니 과탐 지문은 쉽겠고 경제법 지문은 어려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까닭은 제가 과학기술 지문의 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던 놈만은 눈이 멀어 구조화 연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수능 국어는 글을 읽고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곧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배경 지식과 줄거리는 그야말로 부차적이고 심지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릴지 모르는 본질 외의 것입니다.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 쉽게 글을 이해하는 것은 근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답에 꼬리를 무는 것보다 그 곁에 근사하여 겉돌기를 좋아하니까요. 한 선에 대해 한없이 한 방향으로만 근사하여 겉돌기만 하는 점근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겉돌기만 해서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과 우리가 밟아가는 점근선 사이의 작은 입실론, 그 하찮지만 거대한 간극은 완벽한 해와의 거리를 무한히 벌린다는 측면에서 무한한 자금이기도 하면서 무한히 거대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근사만 하는 세상에서 논리는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갑니다. 언제나 정확하고도 완전한 해만을 향해 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강의는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겠죠. 이상을 향해 가는 일은 때문에 외로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글의 말미에서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선생님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악의적인 글들을 인터넷에 쏟아내는 분들은 어쩌면 그날 밤쯤이면 자신이 그런 글을 작성하였는지조차 잊고 잠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적은 짤막한 글이 가지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곳저곳 둘러보다 우연히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을 보았는데요. 저는 그날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그 스스로 수행한 공부에 대한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로 자신의 은사님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내는 것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둘러본 대다수의 글들은 선생님의 공부 방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선생님 말씀을 곡해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공부에 대한 성찰을 하며 자신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은 의견이야말로 합당한 무게를 지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제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수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